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문재인은 왜 한국은행 총재의 이창용 알박기를 했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강달러, 킹달러, 갓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 패권을 위하여 계속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달러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점점 현재는 한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물가가 2~3% 정도 올라갔을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파월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3~4%가 올라갔을 때는 그냥 평균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 7.9%가 되니까 그때서야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강달러를 만들고, 바이든은 자기 그 선거에 이용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한국의 삼성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등등을 미국으로 유치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나 또는 전기차, 반도체, 이런 바이오생명과학, 이런 분야들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외쳤습니다. 급기야 독일도 반기를 들고, 유럽이 반기를 들고, 네덜란드도 반기를 들고, 프랑스 마크롱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미국만 돈 버는 게 아니냐 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정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4차 산업 독점, 기축통화 독점, 그리고 공급망 독점,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는데 에너지를 독점해 가지고 유럽에 4배 비싸게 팔다가 유럽에 아주 문매를 맞았던 거죠. 이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위기를 계속 만들면서 무기를 판매하고, 그래서 미국이 딱 되돌아보면은 기축통화 독점, 그리고 에너지 식량 독점, 그리고 4차 산업 독점, 이 독점 이기주의로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런 약탈 자본주의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자국의 사정을 살폈고, 중국, 튀르키예, 러시아도 금리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자국 사정을 고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빈부격차를 만들고, 현금 부자와 금융 세력들은 계속 부자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서민들은 있던 자산들을 다 폭락이 돼가지고 헐값에 판매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용이라는 자는 IMF 국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IMF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 한 명 생각 안 하고 많은 국민들 자살하고, 그리고 기업들 막 붕괴되고 이럴 때 결국에는 외국 투기 자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많은 자본들을 흡수해 가고, 또 이것을 흡수했다가 또 되팔아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던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은 농가들이 무너지고 있고, 농민들이 자살하고 있고, 또 일반 멀쩡한 가정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데, 이게 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이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취약계층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곧 이건 저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IMF가 저승사자처럼 행동하더니 지금 상황이 취약계층부터 지금 저승사자가 이 가정과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 왜 이 갈등을 빚으면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계속 갈등을 빚었어요. 네, 여기 보면은 네, 문재인 이창용 한은 총재를 임명했어요.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이 임명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청와대와 당시의 인수위, 윤석열 인수위와 또 충돌이 되면서 이제 이창용 지명에 대한 진실 공방이 막 있었습니다. 이때 이러면서 이창용이 결국에는 문재인의 임명으로 전개가 됐는데 아주 이거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알박기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부동산 대책,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풀어버려야 돼요. 규제를 풀어버리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관세를 내리고 해서 금리를 내려서 무역 경쟁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원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결국에는 무역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동산 대책이나 또는 정부 시책들을 보면은 시중에 돈을 풀고 있어요. 근데 이창용은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통 좀 트이나 했더니 일산 부동산 대책 열흘 만에 찬물을 끼얹었다. 네, 기준금리를 또 올려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창용이. 그래서 7번 연속 금리 단행을 하고 1년 5개월 만에 3%라는 이 금리를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신규 대출 중단 부적절하다. 서민금융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서민 어려운데 은행 돈잔치, 당국은 성과급 합당한가 지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 서민 대출 축소에 금융당국이 급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당국들은 은행은 금융당국 압박에 대출금리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이러는데 뒤에서는 계속 이창용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알박기 엇박자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빅테크 살려 경기 부양한다. 중국도 규제 빗장을 푼다. 지금 규제를 풀고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K뱅크 신용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지금 은행도 계속 당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체계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이자장사 경고,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개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자장사 호시절 끝났다. 금리 인하 압박에 국회도 동참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금융당국 정치권 은행 이자장사 일단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건들지 못하는 것이 이창용이에요. 한국은행 이창용. 그래서 문재인이 임기 말기에 이거는 인수위에 맡겨놓고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논쟁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창용을 임명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창용은 문재인이 알박기를 한 건가, 무슨 의도 때문에 알박기를 했는가, 그리고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레고랜드 사태도 그랬고, 그동안 많은 건설사들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미분양을 사주겠다, 또는
돈을 풀어가지고 뭐 50조를 긴급 수혈하겠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계속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요 금리를 빨리 내려가지고 그래서 한국 원화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무역 경쟁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창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서민들과 기업, 국민들을 생각하는가? 정말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창용을 반드시 해임하라 라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